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헌법조무사 헌법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헌법조무사라는 타이틀 달고 헌법을 조무해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정보랑 관련된 개별 조문을 한번 건드려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헌법 전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주 듣는 거, 자주 접하는 거 이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헌법 소송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 헌법 조무하시는 다른 분이 막 굳이 막 얘기를 활성화시키기 전에 언제 어느 부분에서 헌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헌법 소송 얘기가 나올 때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헌법 쟁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헌법 소송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공부한 사람 말고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헌법 소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당연히 이 재판을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할 거고. 근데 요 우리가 일반 법원이 또 있잖아요. 일반 법원에 관한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행하는 재판은 우리가 많이 자주 민사든 형사든 접하기 때문에 꽤 지식이 저절로 쌓이는 면이 좀 있긴 합니다. 뭐 우리가 원심이 이제 1심 재판이 있고 그다음에 항소를 하면 항소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대법원 상고심 대법원으로 가는 요 구조는 또 많이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건 번호도 뭐 판례 번호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2023년이니까 뭐 2023 다 23112뭐 이런 식으로 사건 번호 판례 번호가 있어요. 보면은 2023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고 접수된 사건이고 다를 의미하는 거는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말 그대로 사건 번호, 접수 번호예요. 그래서 뭐 애초에 지방법원 1심에서 시작할 때는 뭐 2022, 가 12121 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은 2023 나 뭐 3322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앞에는 연도고 가운데는 법원 요 재판을 해가는 법원에 대한 기호고 어, 뒤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접수된 번호. 이게 가나 다 우리 한글은 또 자모가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기호를 통해서 어떤 사건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가나 다나 말 그대로 이제 1심, 2심, 3심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나 다 이렇게 붙는 거는 민사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 노, 도 이렇게 붙는 거는 형사 사건. 모음이 오로 되면은 형사, 아로 되면은 민사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1심인데 1심이 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단 아니면은 가합 뭐 이게 둘 중에 하나로 적혀요. 우리가 판사 민사 사건을 갔는데 판사가 한 명이 있다. 판사 한 명이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 단독 재판이라고 하고 단독 판사. 근데 딱 앞에 판사가 세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럼 이 재판부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합의부 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은 가단하면은 1심이 단독 판사였구나. 가합하면은 합의부에서 세 명의 판사들이 재판을 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나로 가죠. 단독 판사의 경우에는 항소를 하게 될 경우 단독 판사니까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1심을 하게 되는데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처리하게 되고 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을 했는데 판결을 했는데 항소를 한다.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나라고 붙어 있다고 해서 2심이네 고등법원이겠네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예. 단독 판사에서 지방법원 합의부로 항소심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합에서 지방법원 합의부 가단에서 지방법원 합의부로 항소심이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고등법원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3심은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 요거 부분도 좀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이거 한번 찾아보면 말 나온 김에 어, 법원 사건 번호라고 치면 나오나?
여긴 사건 구분한 보시면은 어 가합 민사 가단 민사 합의 사건 단독 사건 가소하면 소액 사건. 우리가 예를 들면 친구가 1,500만 원을 빌려가서 떼먹고 안 줘요.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1,500만 원 정도면은 소액 사건입니다. 좀 액수가 만약에 큰 사건, 예를 들면 사업자 관계에서 뭐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 막 이게 막 3억, 4억, 5억 막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하면은 소액이 사건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소자를 안 붙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항소 사건, 다는 상고 사건. 뭐 항고 사건이요. 항고는 또 항고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예, 어쨌든 넘어가서 제가합, 제가단, 제차, 제그, 준제, 나다, 준제 뭐 많죠? 근데 이게 민사, 신청, 집행, 비송, 형사, 보호, 가사, 행정 막 있다는 거. 예를 들면 행정 눌러보면은 우죠 모음이 형사는 아까 말했듯이 오가 될 거고 가사 사건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헌법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일반 법원 사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왠지 이거 설명하다 보면은 영상 한 번에 올리기가 좀 힘들 거란 생각을 했어요. 요거 아마 헌법재판 얘기를 한 두 번에 나눠서 올리거나 세 번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일반 사건은 저리 가고 원래 하려고 했던 헌법소송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건 기호가 어떻게 되냐? 헌가에서 하나다로 봐서 헌아까지 있습니다. 헌가, 헌나, 헌다, 헌라, 헌가나라, 마, 헌바, 헌사, 헌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것도 다 의미가 있는 하나하나 기호긴 한데 예를 들면 헌가는 위헌법률 심판, 헌나는 어, 탄핵 심판, 헌다는 정당해산 심판, 헌라는 권한쟁의 심판, 헌마는 헌법 소원, 헌바도 헌법 소원, 헌사하고 헌아는 진짜 뭐 결정이나 뭐 재심 뭐 이런 건데 진짜 드물고요.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뭐 다른 것도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헌가랑 헌마 그리고 헌바 이렇게 세 가지 알면은 헌법재판 꽤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칭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헌가 같은 경우가 위헌법률 심판, 헌마는 헌법 소원인데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이라고 하고요. 헌바는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명칭만 보면은 굉장히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항상 법학은 단어를 어렵게 써놔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면 쉬운 거를 좀 어렵게 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위헌법률 심판만 설명해도 꽤 길 것 같아요. 이것만 설명 한번 해보면 오늘은 제가 좀 시각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말이 시각 자료지 별건 아닌데 자, 헌가 사건입니다. 헌가 사건은 좀 아까 말했듯이 위헌법률 심판이고 요게 제정이 돼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법 헌법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법 41조에 보면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이렇게 돼 있고 읽어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군사법원을 포함한다. 그냥 모든 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법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던 분은 이런 조문이 있는 거에서 벌써 약간 멀미가 날 텐데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A하고 B가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싸웁니다. 민사면은 이렇게 A, B 둘 다 민간인일 거고 형사 사건이면은 둘 중에 하나 뭐 B가 예를 들면 이거 검사가 되겠죠. 저는 주로 설명할 때는 형사 사건을 예로 많이 들어요. 왜냐면 형사 사건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요 내용을 이해할 때 형사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빨리 됐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그러니까 법률이 재판에서는 어떤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구체적 사실과 사건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어,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간통죄가 있잖아요. 간통죄는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보장해주는 법이었죠. 간통. 부부 중에 일방이 외도를 해가지고 바람을 피다가 걸리게 되면 처벌을 하는 법이었어요. 참 요게 좀 구시대적인 법이다라는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위헌 법률로 이제 위헌 심판이 나는 거는 한 번 들어가서 이제 위헌이다 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형사 법률 형법 같은 경우는 수차례 들어가게 돼요.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가게 돼서 몇 번에 걸쳐서 위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위헌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앞에 몇 번을 들어갔어요. 다 합헌이었죠. 근데 A라는 사람이 어, 간통을 했어요. 그래서 붙잡혔어요. 형사 사건에 넘겨졌습니다. A가 재판을 받다가 아니 부부 사이에 결국엔 사랑 문제고 이혼을 하냐 마냐 이것만 문제가 되는 이 국민의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 형법을 적용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A가 법원에다가 이거 헌재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헌법재판소에. 그럼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냅니다. 자, 이 과정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고 해요. 얘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뭘 신청을 하냐면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청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신청을 하면 법원은 제청을 하는 겁니다. 요 경우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법 조문에서 보면 알듯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이 사건이 문제가 됐는데 간통이 들어왔는데 잠깐만 이거 간통죄 헌법재판소에 몇 번이나 들락날락 한 거잖아. 그래 이거 또 넣어야겠다.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냥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으로도 가능.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경우 일단 제청을 해놓고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할까요? 만약에 위헌이 나온다 쳐요. 위헌이 나온다라고 치면은 이게 법률이 들어가면은 위헌 법률 심판은 합헌이 나올 수도 있고 위헌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합헌이 나오면은 뭐 재판하는 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위헌이 나온다. 이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좀 강력한 편입니다. 헌법에 뭐 간통죄 몇 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이거 위헌 결정하는 순간 이 법 조문은 없어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없던 법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법원은 이 법 조문을 가지고 재판을 하다가 위헌 결정이 나오면 갑자기 재판의 법 조문이 없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위헌법률 심판제도 헌가의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되면 모든 재판 절차가 모든은 아니고 종국 심판을 향해 나아가던 재판 절차가 정지가 됩니다. 재판 스톱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합헌이 나오냐 위헌이 나오냐에 따라서 재판 자체가 영향을 가기 때문에 일단 절차가 정지가 되죠. 모든 절차가 정지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뭐 증거 조사라든지 종국 판결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절차 그 진행성만 정지를 하는 거고 나머지 짜투리 곁가지 절차는 진행이 좀 가능하긴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합헌이 나오냐 위헌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재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를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합니다. 요건 중에 하나예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전제죠.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개괄적인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이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건을 자세히 너무 막 세세하게 하면 너무 법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역부터 좀 설명을 하면은 제목 자체가 위헌 법률 심판이잖아요. 이걸 뜯어보면은 위반되는지 헌법에 뭐가 법률이 그렇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는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무언가. 우리가 이제 국제 조약,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 같은 경우는 국내 법률과 똑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발령한 긴급명령, 이게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재판에 전제가 안 되면은 신청하게 되면 바로 각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사건에서 보면은 간통죄 같은 경우는 형법 조문이잖아요. 형법은 법률입니다. 법률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국회에서 만들면 법률인 거예요. 우리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을 하면 그게 다 법률인 겁니다. 형법도 우리 막 형법, 형사소송법 막 이런 거 개정하자 민법 개정 다 국회에서 개정하는 거죠. 법률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에서는 간통죄 형법 조문이 법률인 형법 조문이 재판의 전제가 됐기 때문에 신청이든 직권이든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대상이고 헌법 조문을 예를 들면 헌법 1조 1항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진 않아요. 헌법 조문은 대상이 안 됩니다. 법률이어야 되고요. 재판의 전제성은 방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간통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직접 적용되는 조문이라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간혹은 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이어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다만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인데 재판의 전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 조문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이 위헌 판결이 나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한다. 아주 뭐 흔하고 쉬운 경우는 아니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헌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요건 같은 경우 그리고 전체적인 중요한 개괄적인 절차는 방금 설명한 바 정도입니다. 뭐 또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청구인 능력인데 청구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이 청구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뭐 별것도 아닌데 너무 어려운 말만 하고 있네 이런 식의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까지가 헌가예요. 그럼 이제 헌마는 뭐고 헌반은 뭐냐? 한꺼번에 설명하면 너무 긴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살짝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